자, 보시죠. 자, 일단 여기 이익잉여금은요, 나중에 실기에 영향을 주는 곳이 있긴 있어요. 자, 일단은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아까 단기순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이익잉여금의 계정 과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맞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게 여기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계정 과목입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요거는 좀 제가 마인드맵 좀 잡게 해드릴게요. 보시면 마인드맵을 좀 잡게 해볼게요. 자, 2022년 12월 31일에 단기 순 이익이 나옵니다. 회사가 어떻게 이제 단기 순이익부터 주총일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기서 보실게요. 자,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은 다음 연도로 2월이 안 되죠. 왜냐면 다음 연도서부터는 이익이 0부터 다시 출발하거든요. 맞죠? 그럼 아까 요 단기 순이익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흘러 들어갑니다. 2020 좀 칸 좀 활용 잘해야 되는데 12월 31일에 좀 칸 좀 잘 맞출게. 이익잉여금. 여기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익잉여금이 이제 배당의 재원이라고 했죠? 곳간에 쌓여져 있는 곡식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듣고 버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배당은요, 언제 주냐면 12월 31일이 결산이면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을 주도록 법에 돼 있어요. 알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은 배당을 1월 달부터 3월 달 요 사이에 줍니다. 알죠? 그럼 저는 그냥 배당을 다음 연도 2월 28일 날 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시죠? 배당 다음 연도 2월 28일 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2023년 2월 28일 요 날요. 요 날 2022년도 주총을 해요. 알죠? 요때 주총을 합니다. 주주총회 좀 줄인 거. 요때 그러면 여러분들 주총일 날 배당을 만약에 배당을 50억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줄겠죠. 왜냐면 곳간에 곡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80억 있었는데 50억 배당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곳간에는 곡식 80억 중에 50억이 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2023년 2월 28일 날 이익잉여금이 일반적으로 감소합니다. 되시겠어요? 곳간에 곡식을 풀기 때문에 감소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용어가 좀 이건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고 합니다. 좀 용어가 웃기긴 해요. 좀 용어가 웃기긴 한데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게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걸 이렇게 고착화돼 가지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고 불러 감소시키는 걸. 아셨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하기 전이죠.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기 전에 단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에 쌓이는 거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시점이 2023년 2월 28일이 나중이고 처분이 나중이고 2022년 12월 30일 날 일단 곳간에 곡식이 쌓이는 게 먼저잖아요. 맞죠? 시점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실제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아직 이익잉여금을
처분, 주총일날 감소시키기 전에 곡간의 곡식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당기순이익이 들어오는 곳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알죠? 아직 주총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전에 쌓여져 있다라고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아예 되겠죠?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여기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이거 중 배당금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요게 다음 연도 주총일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연도 주총일날 전에 우리가 올해 연도 말에 쌓이는 게 먼저죠.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에 당기순이익이 쌓이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본이 어려운 거예요, 좀 이런 것 때문에. 자, 근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곡간의 곡식이 80억 있었는데 만약에 주주들이 80억 배당 좀 다 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만약에 다 주면 곡간의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일부는 흉년 같은 걸 대비하기 위해서 곡간의 곡식을 남겨놔야 되겠죠. 쟁여놔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 쟁여놓는 걸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적립금이라고 불러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같은 걸로 우리가 주지 않고 회사에 남겨두는 거 있잖아요. 남겨두는 이익을 우리가 적립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요것도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건데 단지 배당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회사 미래를 위해서.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상생활로 따지면 내가 이익을 다 배당한다라는 건 내가 월급 받을 때마다 다 쓴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 월급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적금 통장에 강제로 집어넣죠. 그게 적금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적금은 우리가 선택이죠. 내가 넣고 싶으면 넣고, 아니, 안 넣고 싶으면 안 넣고. 알죠? 그런 적금이 있고요. 회계는 어떤 적금이 있냐면 강제 적금도 있어요. 법에서. 왜냐면 회사가 배당 다 줘라고 하면 다 줄 수도 있으니까 법에서 어떻게든 야, 일부는 배당 주지 말고 회사에 쌓아놔라고 강제로 요구를 해야 돼요. 맞죠?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익준비금이라고 불러요. 요 위에 있는 건 개정 과목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 자체가 법에서 정한 적립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익의 일부는 쌓아도라고 하는데 그 개정 과목을 이익준비금이다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익의 일부는 배당을 주지 말고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미래. 우리가 미래 뭐 안 좋은 일이나 이런 사업 확장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준비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이 법에서 배당을 다 주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 2급을 대비해서 암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 2급에서는 요걸 응용한 실기를 내거든요. 자, 보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당이라는 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배당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배당액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를 쌓아놔야 되냐라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일단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습니다.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쌓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우리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는다라는 건 좀 암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세무 2급 대비해서 대비해서 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의무적립금 있죠? 여러분들 의무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의무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로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적금이에요. 내가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알죠? 근데 한번 가입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넣어야죠.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개정 과목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개정 과목이 되게 많아요.
알죠? 계정과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계정과목 안 해오셔도 돼요. 왜냐면 요 의무적립금은 회사가 적립금 앞에 회사가 이 적립금을 쌓는 목적의 이름만 다 붙여버리면 돼요. 알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저기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적금을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정 과목이 아프리카 시장 개척 적립금 이렇게도 불러요. 알죠? 그래서 의무적립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회사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적금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계정 과목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치고 한장하겠죠. 진짜로 막 계정 과목이 계속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여러 세무이급 대비는 반드시 우리가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이익준비금을 쌓는다라는 거 요거만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계 좀 보실게요. 이렇게 분계 좀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할 때 분계입니다. 분계. 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총일날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고 했죠. 이게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했죠. 근데 정확하게는 뭐를 감소시키는 거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거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쌓여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증가하는 걸까요? 자본이 감소하는 걸까요? 증가죠. 왜냐면 우리 이익하고 자본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대변태생이에요. 대변태생. 되시겠어요? 그럼 대변태생이니까 얘를 처분하면 차변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총일 날은 현금 배당을 실제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 배당을 주겠다라고만 선언만 합니다. 근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어차피 현금 배당 주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실제 돈 나가는 걸 이미 알아. 얼마 나갈지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금 배당 주는 날에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요. 현금 배당을 주겠다라고 하는 날에 미리 감소시킵니다. 발생주의니까. 그래서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쓰시면 됩니다. 알죠? 이거는 보지 않으실게요. 이게 어떡하냐?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쓰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외우실 건 2월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같은 계정 과목입니다.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실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회계 1급은. 나중에 우리 할 건데 그 미처분 우리가 어느 동네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돼 있고요. 어느 동네는 갑자기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은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돼. 그래야 지금 실기가 풀려. 4점짜리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말을 못 하겠고요. 알죠? 아마 내일 하게 될 거예요. 내일 할 때 그때 설명 좀 할게요. 알죠? 좀 제발 좀 외워주세요. 이거 좀 2월 이익잉여금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같은 거다. 알죠?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대변의 계정 과목도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큼 부채가 늘겠죠. 현금 배당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자, 우리가 이렇게 현금 배당을 주겠다라고 결의를 할 때 회사가 부채로 잡는 계정 과목을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미지급 배당.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배당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 현금 배당이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현금자 안 씁니다요.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써요. 자, 그랬다가 이제 실제로 배당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지급하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으로 미지급 배당금이란 부채가 줄고요. 대변에 뭐 현금 나갔다라고 하면 현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하면 보통예금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그 유인물 4페이지 좀 피실래요?
계정 과목, 계정 과목. 자, 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12번 했나요? 유동성 장기부채? 안 했죠? 밑줄 안 쳐져 있죠, 여러분? 유동성 장기부채. 계정 과목 유인물 4페이지. 안 쳐져 있죠? 자, 거기 비유동 부채 중에서부터 전부 밑줄이요. 자, 비유동 부채 중에서 결산인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우리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했었죠.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4번 미지급세금이에요. 자, 미지급세금은 거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의된 후까지 밑추시고, 그 다음에 끝에 기업이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 배당에 밑추시고. 배당이 결의될 때는 우리가 부채 잡아놔야지 일단 배당이 나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이제는 주식 배당입니다. 주식 배당. 여러분,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은 좀 달라요. 현금 배당은 회사 내부로 현금이 나가죠. 맞죠? 근데 주식 배당은 현금이 회사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기존 주주한테 더 주는 거예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더 주면 자본금이 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은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잖아요. 공짜로 주식을 발행해도 발행 주식수는 늘어요. 액면 금액만큼.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주식 배당은 자본금이 늘게 돼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이요. 해볼게요. 자, 그럼 주총일 날 차변으로 이제 우리 주식 배당 50억 드릴게요 라고 하면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라는 계정 과목 까야 되겠죠. 자, 까고 그 다음에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 잡냐면 우리가 주식은 지급한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교부한다 라는 표현, 주식을 교부하다 라는 표현을 써요. 주식을 교부하다. 근데 아직 교부가 안 된 거죠. 주총일 날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아직 교부가 되지 않은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이라고 해서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왜냐하면 주식배당이 예외예요. 예외라서 주식배당을 붙여야 돼요. 계정 과목에다가. 자, 근데 얘는 여러분들 부채가 아니에요. 우리 부채라는 건 회사 바깥으로 돈이 나가야 부채거든요. 근데 얘는 회사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주한테 주식을 더 나눠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주식 배당은 요렇게 가요. 요거예요, 요게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자본에, 이렇게 돼. 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회사, 여기 보세요. 그림으로 따지면 회사에 이익 쌓여져 있는 걸 자본금 요쪽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주식 배당의 본질이에요. 이익을 줄여서 자본금에 넣는 겁니다. 요거. 했죠? 그러면 자본 내에서 움직이는 거지. 자본의 하위 항목이 여기 점 4개는 필요 없어서 안 적은 거예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하는 게 이게 주식 배당이고요. 현금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럼 요건 부채지만 요건 자본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좀 어렵긴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아직 하지는 않죠. 지금은 주식 발행할게요 라고 선언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자본끼리 움직이는 동네에서 잠시 머물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이 우리가 자본 거래에서 임시 계좌, 요거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잖아요.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것. 근데 현금 배당은 주식 시장에서 해요? 주식 시장에 현금 배당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주면 여러분들 계좌로 와요. 맞죠? 근데 주식 배당이 여러분들 계좌로 올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주식 시장에서 더 발행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부채가 아니에요. 오케이? 요렇게. 예.
그럼 우리가 자본에서 또 다른 자본으로 갈 때 임시 통로가 필요한데 우리 자본 조정이 또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에서 임시적인 성격일 때도 자본 조정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됐죠? 그래서 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자본 조정이다라고 해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태생이 대변이죠. 그래서 얘를 자본 조정에서 가산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자본 조정에서 다 빼는 놈만 배웠잖아요. 맞죠? 얘는 자본 조정에 가산한 놈입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랬다가 이제 실제로 배당을 줘요. 물론 교부가 되겠죠. 주식을 교부하면 이제 미교부가 아니죠. 그래서 주식 배당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깝니다. 되세요? 그리고 주식을 교부하면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 금액만큼 늘겠죠. 공짜 발행이라고 여러분들 자본금이 안 느는 게 아니에요. 자본금은 주식 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에요. 그럼 주식을 더 주는 거니까 자본금이 늘어요. 이렇게. 되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뭐를 출제를 아까 많이 한다고 했었냐면 59페이지 가보실래요? 교재 59페이지. 자, 우리 교재 59페이지 가시면 맨 아래 주식 배당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아마 회차 적어 놓으셨죠? 맞죠? 자, 그거를 풀기 전에 여기를 좀 보실게요, 여기. 네, 여기 보실게요. 이 시험에 우리가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은 실기로 많이 낸 편은 아닌데, 이론 문제로는 좀 오사게 출제를 은근 했어요. 자, 보시죠. 자, 우리 현금 배당과 오늘 좀 일찍 끝낼게요. 여러분들 자본 동네 하면은 서로 간에 지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집에 가시면 잠이 쏟아질 거예요. 완벽하죠. 결론. 이게 참 뭐라고 보실게요. 그래서 자본 동네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는 막 우리가 처음 하는 동네잖아요. 진짜로. 맞죠? 진짜로.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현금 배당을 결의할 때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 2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배당을 지급할 때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을 우리가 비교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총이라고 배당 지급일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1개월 텀이 있어요. 1개월 텀. 했죠. 근데 비교하는 문제를 푸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두 날짜가 같은 날짜라고 전제를 깔아주셔야 돼요. 같은 날짜라고. 그럼 전제를 깔면 미지급 배당금은 안 나옵니다. 같은 날짜로 전제를 깔면요. 맞죠? 그럼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남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현금 배당으로 인한 효과는 현금이 감소하죠. 대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의 플러스였죠. 곡간에 곡식이 있었는데 그걸 풀게 되면 그만큼 자본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면 현금이 회사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자본이 줍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으로 인한 효과는 자본의 감소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주식 배당이요. 자, 주식 배당은 우리가 이렇게 끊었죠. 분께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짜면. 그럼 남는 건 대변의 자본금,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화살표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자본 주식 발행을 이렇게 그림 그려놨죠. 예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 배당, 우리가 현금 배당은 요 자본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자본이 줄어요. 근데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줄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느는 거예요. 자본 동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본의 영향은 없습니다. 단지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가 한쪽이 감소하고 한쪽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림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식 배당은요 자본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실게요.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보실게요. 그럼 여러분 자본의 변화는 없는데 자본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본금은 증가하죠. 자본금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맞죠? 그럼 이익잉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니까 자본의 총 카테고리인 자본은 영향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본금이 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문구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기출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11페이지. 교재 311. 어디냐면은요. 5번입니다. 5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건. 자, 한번 같이 풀어보죠. 읽어보면 자, 아래 보기에서 주식 배당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들로 짝지어진 것은 자본금이 증가한대요. 주식 배당하면. 맞아요? 맞죠? 아까 우리 자본금은 늘었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대요. 맞죠? 그래서 요 가하고 나를 합쳐보니까 자본은 변화가 없었잖아요. 이거 말장난 조심하세요. 말장난. 맞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증가한다, 감소한다 돼 있으니까 나 자본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맞죠? 하지만 자본하고 자본금, 이익잉여금은 다른 겁니다. 자본이 가장 큰 분류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감소한다. 맞아요? 틀렸죠? 왜냐면 자본잉여금에 영향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가 증가한대요. 맞죠? 그럼 주식 배당이 뭐예요? 주식을 더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발행되는 주식수는 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03페이지. 여러분들 303페이지에 8번. 303페이지에 8번 해보실래요? 자, 303페이지 8번 몇 번이에요? 8번.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우리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다.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이 주주한테 주식 발행했을 때 내가 액면 금액보다 비싸게 투자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득 맞죠? 주식시장에서 이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도 우리가 이거 조심하게 수익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2번으로 답 은근 많이 하셨거든요, 이때. 이거 수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기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파는 거니까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에요. 이거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자차익도 우리가 주식을 우리가 소각할 때 내가 액면 금액보다 싸게 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평가 차익, 여러분 평가 보이세요? 평가? 그렇죠? 이거는 안 배우시는, 이거는 나중에 재경관리사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재평가 차익은 평가니까 미실현된 손익이라서 기타 포괄 손익 무게액으로 가요.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어디로 가져오시냐면 여기 있네. 335. 335페이지. 6번하고 7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7번부터 해볼게요. 7번. 자, 7번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몇 번인지 찾아보실래요? 7번? 음, 7번 몇 번이죠? 3번이죠. 그 증자가 주식 발행이잖아요. 맞죠? 주식 발행할 때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하는 거 우리가 주식 발행 추가금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주식 발행 추가금은 우리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이니까 요 자본잉여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도 한번 해보세요. 6번. 맨 위에 6번. 335페이지 위에 6번이요. 충당부채 말문제로 보니까 몇 번 냈더라고요. 제가 페이지를 못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6번 몇 번이에요? 가장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우리 아까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어서 주석으로 공시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낚시를 좀 패요. 우리 대표적인 우발부채는 부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석으로도 공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난쳐요. 아셨죠? 조심하시고 충당부채는 부채 맞고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물론